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나토 관련 뉴스가 모든 뉴스를 압도했어요. 사실은 이거야말로 국력 낭비지. 나토 회담에 옵저버로 초대받고 배우자 세션으로 초대받은 인간들이 수십 개의 명품 옷으로 준비해 가서 기자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실은 외신을 찾아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거든요.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기사 하나가 거의 없어요. 뭘 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정말 들끓었던 게 사실 나토 뉴스거든요. 그 부분에서 참 이렇게 씁쓸함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김건희가 마지막 날 스페인 왕실에서 초대한 그 오페라 하우스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지 않고 교민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던진 게 뭐냐면, 크로아티아 영부인과 차담회가 있었는데 크로아티아 영부인이 국내 문제로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차담회가 취소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민을 만나러 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김건희의 복장을 보면은 크로아티아 묵기하는 크로아티아 룩을 입었거든요. 사실은 처음 출발은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가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 복장을 보면. 근데 그 복장을 입고도 안 가고 교민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일정이라는 게 조율돼 있었는데, 출발 전부터 기사들을 보면 그 일정을 본인이 취소한 거거든. 물론 질 바이든 여사도 안 갔죠. 근데 질 바이든 여사는 안 간 이유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활동들을 이렇게 좀 보면. 본인이 배우자 프로그램에 초대가 돼서, 왕실에 초대가 돼서 거기에 응해서 거기 게스트로 간 거거든요. 호스트는 스페인 왕실이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탈을 했어. 그럼 왜 이탈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기사를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로아티아 영부인하고 차담회가 있었는데 조기 귀국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크로아티아 영부인, 그 뮤직 블라드미르 있죠. 그 크로아티아 영부인이 차담회를 취소를 했는데 왜 취소했는지, 그 사람은 로얄 그 오페라 극장에 있었잖아요. 그럼 기사들은 오보를 낸 거거나 대통령실에서 사실 거짓말을 한 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아무도 문제 삼는 기자들이 없어. 왜 이런 외교 결례가 발생하고 외교 참사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저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 사실은 외신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부를 빨아주는 뉴스들을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언론이 산소호흡기예요. 만약에 언론이 이렇게 빨아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숨겨주지 않았다면 이번 이 나토 회담은요 거의 진짜 참사 수준이거든요. 재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산소호흡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가고 있다는 거. 다음 주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또 올릴까? 전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그 나토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빛났던 부분이 사실 질 바이든 여사예요. 질 바이든 여사는 암센터에 그 왕비랑 같이 방문해가지고 사람들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난민 학생들이 있는 난민촌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고 그 난민 학생들 위로하고, 아이들이 막 우리 여사님 사랑해요, 왕비도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림 그려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마치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나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마치 질 바이든 여사가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이벤트를 너무너무 잘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여왕과 질 바이든 여사가 거의 여기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는 중심이 됐던 거야.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을 가니까 여왕도 같이 가는 거지. 사진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니까 당연히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굉장히 그림 같은 모습이 되는데, 그 그림 같은 사진들을 보면 진짜 그 김정숙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보여줬던 그 이벤트랑 너무 비슷해요. 사진 각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숙 여사를 보고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질 바이든 여사 하는 걸 보면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담고 테마를 담은 이벤트에 질 바이든 여사의 그 꽃무냥의 원피스를 계속 입었잖아요. 그게 그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기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옷을 통해서 던졌거든. 그러면서 그 질 바이든 여사의 그 꽃무늬 원피스 계속 매일매일 바꾸잖아. 이게 돋보이게 된 거거든. 여왕도 함께 해주면서. 그게 김정숙 여사가 갔던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질 바이든 여사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당신 같은 영부인 있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영부인에서 너무 당신이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막 정말 칭찬들 일색이에요. 영부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사실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그리고 그것에 선임되는 김정숙 여사였고 지금 우리의 그 권 여사는 명품 수십 개의 옷을 입고 억대의 목소리를 차고 나가서 본인이 마치 공주가 되고 무슨 패셔니스타가 될 거를 생각하고 아무런 컨셉 없이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크로아티아 이거 영부인 의사예요, 의사. WHO에서 상 받은 의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 전염병 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영부인들 다 한따까리 하는 여자들이야. 다. 김건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자기 커리어로 성공한 사람들과 명품 옷으로 어떻게든 승부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추잡하고 천박하고. 예를 들어서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도 그 김건희한테 be yourself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나면 칭찬을 해줘. 바이든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왕한테도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요. 근데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예 애 둘을 키운 싱글맘의 성공 스토리의 본보기예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애 둘을 낳고 대학을 가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석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계속 석사 프로그램을 듣고 그래서 교육학 석사 따고 영문학 석사 따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 박사를 따고 인생에 그 20살부터 지금 바이든 여사가 온 그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50년 동안을 바이든 여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자기의 꿈을 이뤄서 이제 교수까지 된 사람이죠. 커뮤니티 칼리지에. 그냥 정말 일하는 싱글맘의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결혼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be yourself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김건희를 보시면 어떻게든지 그 사진만 찍히고 싶지 그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설명 듣고 이런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안 간 거야. 왜? 거기 일정이 하루 종일 빡빡하거든. 이 여자가 원하는 건 그냥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기레기들이 그냥 띄워주는 거지. 기레기들이 띄워주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그 행태만 보이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 저는 이번 나토 이 정상회담에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행보를 보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실드 쳐주고 숨겨주는 이 기자들을 보면서 진짜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답이 없다. 일단 이번 주에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주가 폭락부터 물가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추경호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들이 지금 총리도 그렇고 하는 말들이 보면 계속 도발을 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환율이나 주가나 수출에서 막힐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도발들을 계속해요. 나토 가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 판에 도발을 하고 있거든. 망해라. 진짜 얘네들은 그 국적이 너무 진짜
의심스러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건 그러면서 MB를 석방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기의 신, 사기의 신을 내놨어. MB가 죽기 전에 자기가 평생을 통해 쌓은 모든 사기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나왔나? 당연히 지금 MB팀들이 전부 다 영절했으니까 얘네들과 뭔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추경호나 지금 한덕수나 지금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나는 얘네들이 스스로 지금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봐요. 위기를 불러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가라든가 환율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 널뛰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되면은 망한 회사들을 쌍갑에 끌어올리게 돼요. 이제 은행들이나 금융권들이 나서겠죠. 저는 얘네들이 오히려 경제를 망하게 하는 플랜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예 경제적인 어떤 그 패턴이나 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전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명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과 이제 윤석열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거든. 이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남아날 수 있을까? 지금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올해 연말 정도 가서는 거의 뭐 견디기 힘든 분기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이 환율과 주가가 요동을 칠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불현듯 옵니다. 이 MB의 석방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박지원이에요. 이 박지원이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조윤아 양이 죽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 얘 갖다 붙이는 게 장난이 아니야. 최강욱 죽일 때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민영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얘를 보시면 지금 민주당을 죽이려고 작정했거든. 최강욱, 김남국, 민영배 해서 지금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을 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지금 박지원은 보면 여기에 지금 생명을 걸었어. 왜? 이것을 해야만 언론이 띄워줄 수 있고 그 언론을 조중동을 가지고 얘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얘는 어떻게 보면은 레드오션을 찾은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민주당의 안에 있는 이 수박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대항마로 쓸 거라는 거. 민주당에서 어떤 개혁도 나오지 못하게끔 누르는 효과로 자기를 써먹을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얘는 계산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숨겨왔던 악의들이 지금 얘는 하나하나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계속 숨기고 은밀하게 숨겨왔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악의를 가지고 그냥 정치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 이런 애는 사실은 윤석열이 총장이 되자마자 민주당을 공격하고 조국을 죽이고 했던, 문재인 정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악의와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잖아요. 윤석열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지금 윤석열의 정부를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박지원의 의도는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당의 개혁 세력을 죽이겠다는 거거든. 이 악의는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냥 박지원을 그대로 둘 것인가. 박지원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면, 멈출 수 없다고 한다면, 얘를 출당시킬 수도 없고, 했다고 하면, 얘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자리를 갖는 건 명확해져요. 얘를 잡을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박지원을 쳐낼 어떠한 장치가 있는가,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열받게 하면서 얘는 자기의 정치성을 키울 텐데, 얘를 조기에 없앨 다른 대안이 있는가. 저는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이 대안을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박지원이 윤석열과 같은 방식으로 얘는 독을 품은 사과처럼 커갈 거예요. 독버섯처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